미나는 산책로를 오르며 숨을 헐떡였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데도 그녀의 가슴은 뜨거웠다. 옆에서 함께 걷는 지은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미나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미나야, 나 너 좋아해. 지은의 입술이 미나의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미나는 눈을 감지 못하고 친구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이 키스는 우정의 선을 넘어선 예상치 못한 폭발이었다. 그 후로 미나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미나는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숨겨왔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특히 보수적인 부모님에게 알릴 수 없었다. 지은은 미나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27살의 지은은 항상 밝고 이성 친구들이 많았으며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듯 보였다. 두 사람은 매주 주말에 등산을 함께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이번 등산도 그랬다. 그런데 왜 지은이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한 걸까? 미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입술에 남아있는 지은의 온기가 아직 느껴졌다. 이건 실수일 거야. 술도 안 마셨는데 왜? 미나의 마음속에서 혼란이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지은을 좋아했다. 아니, 사랑했다. 하지만 지은은 스트레이트였다. 적어도 미나가 아는 한은 그랬다. 미나는 핸드폰을 꺼내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다. 뭐라고 할까? 잊어버리자고? 아니면. 다음 날 회사에서 미나는 지은을 피했다. 지은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점심시간에 지은이 다가왔다. 미나야, 어제 일,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괜찮아. 그냥. 잊자. 하지만 미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 키스는 미나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회사에서, 가족에게. 미나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딸의 결혼을 기대했다. 어머니는 매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라고 말하곤 했다. 미나는 그런 압력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다. 지은과의 우정은 미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런데 이제 그 안식처가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미나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지은이는 왜 그랬을까? 정말 실수일까? 아니면 그녀도 나처럼.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다음 날 지은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카페에서 만나자. 미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카페에서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나야, 어제 키스.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후회 안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나는 놀랐다. 너 스트레이트잖아. 남자친구도 있었고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그랬지? 하지만 너를 만난 후로 달라졌어. 나 자신을 속여왔어. 이 고백은 미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은도 레즈비언일 수 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더 보수적이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로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했다. 만약 지은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그녀의 삶은 파탄날 터였다. 미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어떻게 해? 지은이 속삭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몰래 눈길을 주고받고 주말에 은밀한 데이트를 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미나의 동생이 우연히 두 사람을 목격했다. 동생은 대학생으로
미나의 방을 뒤지다 일기장을 발견했다. 언니, 너 여자 좋아해? 동생의 질문에 미나는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이 일기장을 내밀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모님께 말할 거야? 이건 잘못됐어. 미나는 애원했다. 제발. 말하지 마. 하지만 동생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치료받아. 병원 가자. 미나는 무릎 꿇고 빌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제 본능이에요. 가족의 반응은 미나를 절망케 했다. 그녀는 집을 나와 지은의 집으로 갔다. 지은이 문을 열자 미나는 무너지듯 안겼다. 우리 끝난 것 같아. 지은이 미나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함께 이겨낼게. 그런데 지은의 가족도 문제를 알게 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지은의 핸드폰을 보고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다. 너 미쳤어. 여자랑. 아버지 알면 죽을 거야. 지은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었다. 엄마, 사랑해요. 미나를 어머니는 뺨을 때렸다. 그런 사랑은 없어.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지은은 미나에게 전화했다. 우리 헤어져야 할까? 미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미나와 지은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미나랑 지은, 이상하지 않아. 상사가 미나를 불렀다. 개인적인 일은 회사에 영향을 주지 마. 오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스트레스가 쌓여 미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주말에 만나 위로를 주고받았지만 점점 피로해졌다. 어느 날 지은이 미나에게 말했다. 나 결혼할까 봐. 미나는 충격받았다. 뭐? 왜? 지은이 울면서 말했다. 가족 압력이 너무 세. 아버지가 소개팅을 주선했어. 미나는 화가 났다. 그럼 나 버리는 거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해? 우리 미래가 없어.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미나는 지은을 원망했다. 나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미나는 혼자서 고민했다. 이 관계를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았다. 그곳에서 위로를 얻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은의 결혼 이야기는 미나를 더 아프게 했다. 결국 미나는 지은에게 얼터메이텀을 주었다. 나 아니면 가족. 선택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이 선택은 미나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지은을 떠났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은에게 있었다. 몇 주 후, 미나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았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미나야, 나 잘못했어. 너 없이 못 살아. 지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나는 망설였다. 정말. 미나와 지은의 재회는 조심스러웠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이 말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나 레즈비언이라고. 미나는 놀랐다. 뭐? 어떻게 됐어?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쫓겨났어. 집에서 나왔어. 미나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선택이었어.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앞길은 험난했다. 지은은 친구 집에 템퍼레럴리 머물렀다. 미나는 자신의 원룸으로 지은을 데려왔다. 여기서 같이 살아. 지은이 수락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을 했다.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지은의 가족은 연락을 끊었고 미나의 가족도 여전히 반대했다. 미나의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서 돌아와 치료받아라고 말했다. 회사에서 문제도 생겼다. 소문이 퍼지자 상사가 지은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지은은 억울했지만 참았다. 미나는 화가 났다. 이게 공정한가? 그녀는 HR에 항의했다. 하지만 답은 개인 문제야였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레즈비언 커플로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친구들 중 일부가 멀어졌다. 이해 못해라는 메시지가 왔다. 미나는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지은을 사랑하지만 그녀의 삶을 망치고 있어. 지은도 비슷했다. 나 때문에 내 가족과 멀어졌어.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죄책감이 쌓였다. 어느 날 지은이 미나에게 말했다. 우리 상담받을까? 미나가 동의했다. 그들은 LGBT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사회적 압력이 크지만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상담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결혼해. 지은이 거부했다. 아빠, 나 행복해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런 행복은 가짜야. 내 인생 망칠 거야. 이 대면은 지은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울면서 미나에게 말했다. 아빠 말이 맞을까? 미나는 안심시켰다. 아니야. 우리 사랑은 진짜야.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미나는 일에 몰두하다 지쳤고 지은은 실직 상태였다. 일자리 구해야 해. 지은이 이력서를 썼지만 인터뷰에서 가족 상황을 물어보는 곳이 많았다. 지은은 숨겼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미나와의 다툼이 잦아졌다. 너 왜 그렇게 피곤해? 나도 힘들어. 작은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졌다. 어느 저녁 미나가 늦게 귀가했다.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뭐 했어? 미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왜? 지은이 의심했다. 동료랑. 미나는 화를 냈다. 믿지 못해. 이 싸움은 밤새 이어졌다. 다음 날 지은이 짐을 쌌다.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미나는 충격받았다. 떠나는 거야? 지은은 친구 집으로 갔다. 미나는 혼자 남아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돌아와. 지은이 답했다. 생각할 시간 줘. 이 기간 동안 미나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희생인가? 그녀는 책을 읽고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찾았다. 많은 레즈비언 커플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몇 주 후 지은이 돌아왔다. 너 없이 안 돼.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서로를 존중하자. 그들은 관계를 재정의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미나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대학 때 사귀던 남자였다. 미나, 아직 너 좋아해? 미나는 거부했다. 난 이제 달라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는 원래 스트레이트야. 내가 망친 거지? 이 메시지는 지은을 동요시켰다. 너 남자 좋아했어. 미나가 설명했다. 과거야. 지금은 너뿐이야. 하지만 지은의 불신은 커졌다. 정말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의 씨앗이 심어졌다. 미나는 절망했다. 왜 이런 일이? 그녀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 경고했다. 그만해. 그는 웃었다. 내가 레즈비언. 웃기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미나와 지은은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나라 언제 변할까? 지은이 말했다. 변화는 우리부터. 두 사람은 LGBT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모임 후 지은의 어머니가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와 용서할게. 지은은 고민했다. 엄마, 나 행복해. 어머니가 울었다. 내 행복이 내 불행이야. 이 만남은 지은을 흔들었다. 그녀는 미나에게 말했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미나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갈등이 싹텄다. 미나와 지은의 관계는 외부 압력으로 인해 점점 약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자주 연락했다. 돌아와. 좋은 남자 소개할게. 지은은 거부했지만 마음이 약해졌다. 미나는 느꼈다. 너 흔들리는 것 같아. 지은이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밤에 지은이 울고 있는 걸 봤다. 미나는 자신의 가족과도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를 만나 기회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답했다. 회사에서 미나는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라고 이유를 댔다. 미나는 차별이라고 느꼈다. 이게 현실이야.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이 위로했다. 함께 이겨. 하지만 지은 자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레즈비언이라고 밝히면 안 돼. 미나가 말했다. 아직 세상이 안 변했어.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다.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지은이 물었다. 미나가 웃었다. 당연하지. 여행은 로맨틱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지은이 말했다. 나 결혼할까 봐. 미나는 충격받았다. 또 지은이 설명했다. 가족이 압박해. 상속 문제도 있어? 이 말은 미나를 분노케 했다. 돈 때문에. 사랑 팔아. 지은이 울었다. 미안해. 이 싸움은 격렬했다. 미나는 그럼가 결혼해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떠났다. 미나는 혼자 남아 후회했다. 왜 그렇게 말했지? 그녀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친구가 말했다. 사랑이면 기다려. 지은은 가족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잘 생각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소개팅에 나갔다. 남자는 잘생겼고 안정된 직업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미나에게 있었다. 데이트 중에 눈물이 흘렀다. 남자가 물었다. 왜? 지은이 과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집에 돌아와 미나에게 메시지했다. 보고 싶어. 미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모임에서 만난 레즈비언 여성, 수진. 수진은 28살, 밝고 이해심 많았다. 내 이야기 들었어. 힘들었겠다. 미나는 수진과 데이트했다. 키스도 했다. 하지만 지은만큼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배신인가? 미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은은 미나의 소식을 들었다. 친구를 통해. 미나가 다른 여자랑. 지은은 질투했다. 그녀는 미나를 찾아갔다. 너, 나 없이 잘 사네. 미나가 말했다. 너가 먼저 떠났잖아. 지은이 울면서 안겼다. 미안해. 돌아갈게. 미나는 망설였다. 정말.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신이 남아있었다. 미나가 수진 이야기를 숨겼다. 지은이 알게 되었다. 키스했어. 미나가 인정했다. 미안. 지은은 화를 냈다. 배신자. 그녀는 집을 나갔다. 미나는 쫓아갔다. 실수였어. 하지만 지은은 듣지 않았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을 더 멀어지게 했다. 지은은 술에 취해 미나에게 전화했다. 너 없이 못 살아. 이 미나는 지쳤다. 우리.
그만할까? 지은이 소리쳤다. 안 돼.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이미 지쳤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반대, 서로의 실수가 쌓였다. 미나는 상담을 다시 받았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해야 해. 그녀는 지은에게 제안했다. 해외로 갈까? 캐나다나? 지은이 동의했다. 그래. 새 시작. 이 두 사람은 이민을 계획했다. 서류를 준비하고 돈을 모았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다. 상속 포기 서류 서명해. 지은은 고민했다. 돈이 필요해. 미나가 말했다. 우리 둘이서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흔들렸다. 결국 지은이 말했다. 미안. 갈 수 없어. 미나는 절망했다. 또 배신. 지은이 울었다. 이게 현실이야. 미나는 혼자 이민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지은 없이 갈 수 있을까? 그녀는 지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놓아줄게. 지은은 편지를 읽고 달려왔다. 가지마.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다. 우리 함께 가자. 미나와 지은은 결국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했다. 비자를 받고 짐을 쌌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미나의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행복해지길. 지은의 아버지는 연락하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새 시작이야. 캐나다에 도착해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미나는 IT 잡을, 지은은 카페에서 일했다. 새로운 삶은 자유로웠다. 동성 커플이 자연스러운 곳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미나가 가끔 꿈에서 가족을 봤다. 지은도 마찬가지. 집이 그리워. 미나가 위로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미나의 일은 바빴고 지은은 외로웠다. 너랑 시간 안 보내. 이 미나가 말했다. 미안. 일 때문에 다툼이 잦아졌다. 지은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가족 보고 싶어. 미나는 반대했다. 돌아가면 다시 압박받아. 지은은 비밀리에 한국행 티켓을 샀다. 미나가 알게 되었다. 떠나는 거야. 지은이 말했다. 잠시. 어머니 아프시대. 미나는 의심했다. 정말. 지은이 떠났다. 미나는 혼자 남아 불안했다. 지은이 한국에서 메시지했다. 어머니 괜찮아. 곧 돌아갈게. 하지만 지은은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이 잡아. 미안. 미나는 충격받았다. 배신. 그녀는 한국으로 날아갔다. 지은을 찾았다. 지은의 집 앞에서. 왜? 지은이 울었다. 압력이 너무 세. 결혼하래. 미나는 화났다. 우리 결혼했잖아. 지은의 아버지가 나왔다. 너 때문에 내 딸 인생 망쳤어. 미나는 대들었다.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웃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안 통해. 지은은 미나를 밀쳤다. 끝났어. 미나는 무너졌다. 비행기로 돌아가며 울었다. 캐나다에서 미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상담을 받았다. 시간이 치유해줄 거야.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지은의 소식이 들렸다. 결혼했다는. 미나는 절망했다. 왜 나를 버렸지? 몇 년 후, 미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직장 때문에. 지은을 우연히 만났다. 지은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미나가 말했다. 행복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눈에 슬픔이 보였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이야기했다. 미안했어. 지은이 말했다. 미나가 물었다. 후회해. 지은이 대답했다. 매일. 하지만 선택이었어.
미나는 이해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가 지은을 바꿨다. 미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이제 그녀는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으로 살았다. 모임에서 연설도 했다. 우리처럼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은과의 만남은 미나를 흔들었다. 만약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했다. 잘 지내, 지은이 답했다. 너도. 이 짧은 교환은 끝이었다. 미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한국에서 젊은 여성, 혜진. 혜진은 가족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 함께 싸워. 미나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다. 또 배신당할까? 미나의 삶은 안정되었다. 혜진과 함께 사는 날들은 평화로웠다.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미나는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혜진이 함께했다. 지은은 이혼 후 혼자 살았다. 아이를 키우며 가끔 미나에게 메시지했다. 잘 지내? 미나는 지은을 용서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사회의 정형화된 기준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미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숨겨진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출판 후 반응이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 지은은 책을 읽고 연락했다. 내 이야기야. 미나가 우리 이야기. 지은이 말했다. 미안했어. 그때 선택 잘못했어. 미나는 지금은 행복해. 지은이 그래? 아이 덕분에 두 사람은 친구로 지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하지만 미나의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다. 만약 사회가 달랐다면? 우리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모임에서 말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청중이 박수쳤다. 미나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충격적인 키스부터 배신, 화해까지. 모든 게 성장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미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옳았을까? 독자 여러분,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정당한 선택일까? 미나는 혜진과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식이었지만 가족들이 왔다. 어머니가 축하했다. 자랑스러워. 지은도 초대받았다. 축하해. 미나는 감격했다. 삶의 고난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반대 시위가 있었지만 지지자도 늘었다. 미나는 희망을 품었다. 변화는 올 거야.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이와 함께. 엄마 사랑해. 바이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않았다. 그 덕에 너를 얻었어. 미나와 지은의 우정은 지속되었다.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강했어.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랑의 길은 험난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선택들 중 무엇이 옳았을까? 사랑을 포기하고 사회에 순응하는 게 도덕적인가?